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일.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랑 천천히 차분히 깊게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이걸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울림을 경험하실 거고 그 울림을 통해서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정말 좋은 글을 하나 선택을 해서 같이 야무지게 읽어볼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무 좋은 댓글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즐겁다 은송님께서 이 책은 빨리 읽기 힘든 책이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영혼을 흔드는 느낌이랄까? 너무 좋은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책 한 권 읽었는데 내 영혼이 좋은 느낌을 받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멈춰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책이죠. 그렇죠? 이것이 음식이라면 그 맛을 음미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재료들을 생각하게 하고 삼키는 순간까지 즐기는 것 같다고 할까나? 너무 글을 잘 쓰세요. 하루에 10개씩만 읽어요. 아까워서. 이런 얘기 정말 자주 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쭉 읽어보신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추천드렸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두세 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10번 읽어보세요. 10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상황이 바뀌었고 여러분 경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글에 담기지 못한 글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하게 하소서.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미루거나 게을리 하지 않게 하소서. 그냥 명언 자체가 미쳤어요. 쭉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종종 선한 마음을 미래에 맡긴다. 그래, 언젠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덜 바쁠 때, 더 준비가 되었을 때 행동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늘 다음 이유를 만들어 내고 선의는 계속 계획 속에서 미뤄진다. 문장이 미친 것 같아요. 선의는 계획 속에서 미뤄진대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문장이죠. 친절은 완벽한 조건에서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틈에서만 피어난다. 한 10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의 틈에서만 피어난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나누는 것이 친절의 진면목이다. 야, 이것도 밑줄 그어야겠네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나누는 것이 친절의 진면목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친절은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친절의 어떤 물리적 속성은 되게 특별한데 나는 적은 노력과 적은 에너지로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일부분을 떼어내서 도와주는 건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는 분명히 적은 노력, 적은 에너지만 투입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거를 전부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길을 다시 지나지 못할 것이라는 자각은 삶을 조급하게 만들기보다 도리어 망설임을 덜어낸다. 당장의 실천을 미루지 않는 이유는 선행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보다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기회가 없다면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절은 미래의 약속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만 가능한 선택이 된다. 이 기도는 착하게 살겠다는 막연한 다짐을 넘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구체적 결단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불완전한 오늘 속에서 움직이는 태도. 되돌릴 수 없는 인생에서 후회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언제나 지금 할 수 있는 선의를 흘려보내지 않는 데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아침 나눈 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저희 딸이랑 같이 출근을 하거든요. 저희 딸은 이제 등교를 하고 저는 출근을 하면서 이제 각자 방향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렇게 그 아파트 그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파트 수의분께서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행자들을 이제 보호해주시고 차로부터 저희 아파트 아니에요. 저 그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아파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차를 막아주시면서 지나가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수의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친절하게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다 그냥 바쁘니까 특히 아침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지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면은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한 행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이제 사무실 건물에 수의 선생님이 3분 계시고 환경미화 해주신 어머님이 2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바카스 한 박스 크게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 이제 시원한 거 사가지고 갖다 드리거든요. 이거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사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뭐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바카스 한 병 못 마시는 거 아닌데 정말 이 건물에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배경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할까요? 되게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감사함을 표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저는 왜냐면은 제가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자주 보는 분들 중에 한 명이 뭐냐면은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니까 미화 해주시는 어머님들이세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만 신경 써서 제 돈 조금 써서 제가 선물도 되게 자주 사드리거든요. 맛있는 것도 가끔 사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명절에 선물 드린 적도 있고 몇 번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제일 행복해져요. 제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커피하우스 끝나면은 가는 삼겹살집이 있거든요. 그 삼겹살집이 맛있어요. 그럼 저는 맛있는 거 제가 돈 내고 먹는 거지만 맛있는 거 맛있다고 표현해 주거든요. 이 집 삼겹살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점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걸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갔을 때도 제가 못 잊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그냥 진짜 행복해서 말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3번째 갔을 땐가 계산할 때 김치찌개랑 비빔밥을 하나 그 비용을 빼주시더라고요.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아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른 직원분들이랑도 또 오겠다고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그러니까 제 마음을 친절하게 드러낸 거고 그거에 또 화답해 주시고 싶어서 조금 깎아주시고 자기 역량 안에서 서로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말하면서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살면서 기부를 3억 넘게 했거든요. 막 돈이 넘쳐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제 자산은 굉장히 많죠. 근데 제 자산 중에서는 주식으로 묶여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뭐 현금 흐름이 나빠봤자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아끼고 1,000만 원 기부하고 또 아끼고 2천만 원 기부하고 어떨 때는 1억도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기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 3억 5천 됐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빨리 이거 10억 채웠으면 좋겠다. 빨리 100억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에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작가고 고 대표님이랑 함께 썼다 보니까 여기에 못 담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서 그래. 친절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자.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 뼈에 각인시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은 이 글은 또 유독 문장이 좋거든요. 진짜 30번 50번 읽어보세요. 이 글도 100번 읽어도 좋겠네요. 왜냐면 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글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뿌리가 좋아서 그래요. 명언 자체가 너무 그냥 명언 자체만으로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명언은 여러분 거인을 읽다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집에 한 권은 꼭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왜? 순수하게 명언집이거든요. 그래서 명언이 많습니다. 무려 1,400개나 있어요. 영어 원문이랑 정말 기가 막힌 명언들이 많습니다.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명언집 중에 그냥 독보적 1위 명언집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펴갖고 양쪽 사진 찍어 왔거든요.
그냥 명언이 구구절절 다 미쳤습니다. 우리는 희망에 따라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행동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다 이런 거 알고 쓰신 거예요. 과거에 뇌과학이 뭔지 모르셨지만 직관적으로 알으셨던 거죠. 그렇죠? 당신과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어른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어른 생각보다 많지 않죠. 왜?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는 무조건 리더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총대 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가 팽배하잖아요. 진짜 뼈 때리는 명언이죠. 행복한 인생이라도 어느 정도의 어둠 없이는 불가능하며 슬픔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행복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카를 융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일어나는 일들을 인내심과 평정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 찐으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다. 당신을 두렵게 할 만큼 크게 꿈꿔라.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나조차도 두렵게 할 만큼. 그러면 언젠가 스스로 상상조차 못했던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명언이거든요. 사무실 화분이 죽은 의사에게는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관찰도 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후회가 꿈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늙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늙을 수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죽는 순간까지도 안 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권의 책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읽어보세요. 정말 이 두 권은 함께 읽었을 때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인을 읽다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하고, 반대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읽어본 분들도 거인을 읽다를 즐겁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다른 또 좋은 책들로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